처음 일본 방문화를 검색하면 업종 이름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프죠? 오늘은 업종별로 외국인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만 모아서 실수 없이 빠져나오는 기준을 정리해드리려. 일본 풍속업은 전부 합법인가요? 아닙니다. 일본은 업종별로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형태가 있는 반면 이용 과정에서 불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제한이 끼어들 여지도 있습니다. 여행자 입장에선 딱 한 가지 기준으로 정리하면 편해요. 가게가 제시하는 공식 요금표와 규정 안에서, 그리고 법규를 넘어서는 요구나 제한은 단호히 거절. 이게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곳인지 어떻게 확인해요? 가장 현실적인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게 안에 영업허가 관련 표기가 있는지, 다른 하나는 요금표가 명확히 게시되어 있는지예요. 일본은 시스템이 문서로 남는 곳이 안전합니다. 외국인이라서 입장 거절 당할 수도 있나요? 가능해요. 차별이라기보단 대부분은 소통 문제, 규정 설명, 분쟁 예방 때문에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권이나 신분증을 꼭 보여줘야 하나요? 요구받을 수 있어요. 일본은 성인 확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다만 신분증을 맡기라고 하거나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조심하세요. 확인 후 바로 돌려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요금 시스템 구조가 제일 헷갈립니다. 뭘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일본은 기본 요금 외에 붙는 항목이 많아서 처음엔 여기만 체크하면 됩니다. 시간 단위로 추가되는지, 연장 기준이 무엇인지, 지명 같은 선택 옵션이 있는지, 세금 서비스료가 별도인지, 이 네 가지가 정리되면 계산이 크게 틀어질 일이 줄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들어가기 전에 총액이 어느 정도로 나오나요? 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질문 하나가 바가지를 막아줍니다. 현금이 좋아요? 카드가 좋아요? 둘 다 준비가 가장 안전합니다. 카드가 되는 곳도 많지만 업종 지역에 따라 현금 선호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카드 결제는 내역이 남는 장점이 있지만 결제 방식이 애매하면 오히려 분쟁이 될 수 있어요. 호객길에서 끌어들이는 사람 따라가도 돼요? 답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본도 관광객 상대로 가격을 뻥튀기 하거나 설명과 다른 청구가 나오는 트러블이 이런 동선에서 많이 생겨요. 안전한 선택은 내가 찾은 곳, 규정이 명확한 곳, 예약 가능한 곳입니다. 예약이 필요한가요? 가능하면 예약이 유리합니다. 특히 외국인에겐 예약 자체가 규정을 미리 확인했다는 의미가 되어서 현장 변수도 줄어요. 예약할 때는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고 방문 시간, 인원, 언어 가능 여부, 결제 수단 정도만 확인하면 충분해요. 혼자 가도 괜찮나요? 업종 가게마다 달라요. 혼자 손님을 환영하는 곳도 있고 운영상 제한을 두는 곳도 있어요. 중요한 건 혼자일수록 무리하지 않는 동선을 짜는 겁니다. 늦은 시간 이동, 낯선 골목 동선, 술 가음은 분쟁 리스크를 올립니다. 사진이나 영상 촬영해도 돼요? 답변: 항상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내부 촬영은 사생활 문제로 금지인 경우가 많고 동의 없이 찍는 순간 바로 퇴장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기념으로 간판만 같은 것도 지역에 따라 민감할 수 있으니 조심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매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크게 세 가지예요. 규정을 존중하기, 큰 소리로 분위기 깨지 않기,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이나 요구를 하지 않기. 일본은 이런 선만 지키면 응대가 확 좋아지는 곳이 많습니다. 언어가 안 되면 이용 자체가 어려울까요? 답변: 불가능하진 않지만 난이도는 올라갑니다. 번역 앱은 도움이 되지만 중요한 건 요금 규정 같은 핵심 문장을 정확히 확인하는 거예요. 애매하면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말고 정중하게 빠져나오는 게 이득입니다. 질문: 업종별로 특히 조심할 포인트가 달라요? 답변: 있어요. 디테일한 이용 방식이 아니라 트러블 포인트 관점에서만 정리해드릴게요. 목욕시설이 포함된 형태는 시설 이용료가 포함되면서 총액이 높아지는 구조가 많아요. 그래서 기본 요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시간 기준이 어떻게 잡히는지부터 확인해야 계산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개인실에서 진행되는 형태는 룰이 가게마다 달라서 오해가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가능 불가를 손님이 추측하면 위험합니다. 반드시 직원 안내 기준으로만 움직이세요. 의상 콘셉트가 있는 형태는 촬영 금지나 소지품 보관 규정 등 운영 규칙이 엄격한 경우가 있어요. 입장 전에 금지 사항을 먼저 묻는 게 실수를 줄입니다. 외부 장소로 사람을 부르는 형태는 업종 특성상 사칭갈취 추가 요금 요구 같은 사건이 섞이기 쉬워서 리스크가 올라갑니다. 특히 신원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결제 방식이 불투명하면 바로 끊는 게 맞아요. 여행자는 편함보다 확실함이 먼저입니다. 매칭 형태, 이유가 개인 간 합의로 흘러가기 때문에 오히려 분쟁이 생기면 보호가 어려울 수 있어요. 만나기 전 비용 요구, 이동 강요,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가 나오면 즉시 종료하세요.
엿보기 콘셉트 같은 특수 업종은 호기심으로 들어갔다가도 금지 사항을 어기면 문제가 커집니다. 촬영, 소란, 규정 위반은 특히 위험하니 직원 안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질문: 만약 계산이 이상하거나 트러블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흥분해서 목소리 커지면 해결이 더 어려워집니다. 일본은 침착하게 요금표 기준으로 설명해달라, 내역을 종이로 보여달라, 이 두 가지가 효과적입니다. 결국 업종 이름은 간판이고 진짜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안내하고 어떻게 결제하고 어떤 규정을 지키는지예요. 일본은 시스템을 존중하면 편해지고 시스템을 무시하면 피곤해지는 나라입니다. 여행의 밤은 다음날 아침 컨디션까지 포함해서 완성되는 거니까 오늘 정리한 질문들만큼은 꼭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여러분들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본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